오늘 주인공은 평범 그 자체인 파란머리 고등학생이야. 특징도 없고 그냥 다른 고등학생들처럼 평범해. 굳이 차별점을 뽑자면 착한 마음씨 정도랄까. 너무 평범한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어. 하굣길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갑자기 자기 우산이 누군가에게 도둑 맞아버렸어. 근데 우사토는 화내지 않고 한숨 쉬며 현실을 받아들여. 근처에 다른 우산이 보이긴 했지만 그걸 가져가면 남에게 피해주는 거니까 그냥 안 가져가기로 해. 우사토는 앉아서 한숨 쉬며 마법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하고 생각해.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기다렸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 갑자기 어디선가 한 소녀가 나타나고 학교가 곧 문을 닫는다고 알려줘. 우사토는 상황 파악하고 집에 가려고 했지. 하지만 그 소녀가 멈춰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비 맞고 집에 가면 학생회가 욕먹는다며 우사토에게 머무르라고 해. 그때 또 한 친구가 나와서 우사토에게 자신의 예비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말해. 우사토는 그 친구가 말을 걸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친절할 줄 몰라서 꽤 놀랐어. 그 친구 이름은 카즈키 류슌. 우사토의 같은 반 친구이자 앞으로 동료가 될 녀석이야. 그 후 우사토는 같이 집에 가자고 초대받았고 학교에서 유명한 두 사람한테 초대받아서 놀랐어. 걷는 동안 우사토는 카즈키가 이렇게 친근할 줄 몰랐네. 반에서는 여자들이랑만 놀던 놈인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누카미 누나는 뭔가 상류층 스타일일 거라 생각했대. 우사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니까 카즈키가 평범한 게 뭐야? 공부는 항상 1등, 운동도 잘하고 게다가 예쁘고 마음도 착한데라고 반박했어. 둘이 친한 걸 보고 우사토가 혹시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지. 하지만 둘이 자주 만나는 건 학생회 일 때문이라서 오해였어. 이누카미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우사토가 직설적으로 물어본 게 신선하다고 했어. 그 뒤로 대화를 이어가며 이누카미가 졸업 후 계획에 대해 물어봤어. 자신은 고3인데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하고 싶은 일도 못 찾았다고 털어놨어. 목표를 세우면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고민이라고 했지. 쉽게 이루어져서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 같고 아마 화성에서 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대. 우사토는 선배와는 반대로 느끼는 편이라 그 감정을 조금 이해했어. 그때 갑자기 카즈키랑 이누카미가 종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어. 근데 우사토만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 종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발밑에 마법진이 생겼어. 카즈키는 근처에 촬영팀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타쿠 경험 많은 우사토는 이게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거라고 짐작했어. 완전 당황한 카즈키와 달리 이누카미는 엄청 신나서 자신이 갈 곳에 괴물이나 마법이 있을지 궁금해했지. 그러다 빛이 사라지자 세 명은 완전 낯선 곳으로 이동했어. 이누카미는 진짜로 다른 세계에 온 걸 알게 돼서 기뻐했지. 근처에 앉아있던 왕이 다들 괜찮냐고 물었어. 여기로 이동한 후에 카즈키가 바로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왜 여기에 있는지 캐물었어. 그는 자신을 로이드 분가스트링거 왕국의 왕이라고 소개했어. 솔직히 지금 세 명은 용사로서 그의 왕국인 분가스트링거에 소환된 거라고 했지. 2년 전부터 이곳이 마왕의 공격을 받았대. 이누카미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 꿈이 현실이 된 거니까. 마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왕국을 침략하려 했지만 그때는 용감하게 물리쳤다고 해. 하지만 그 이후로 마왕 군대가 계속 세력을 키우고 있어. 그 힘으로 이 나라가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고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래.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세계에서 용사를 소환하는 금단의 마법을 쓴 거야. 마왕을 이길 확률을 높이려고. 이누카미의 신남과 달리 카즈키는 너무 화가 났어. 허락도 없이 자기를 여기로 부르다니. 그는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가자고 요구했지만 이 마법은 일방향이라 올 때만 가능하고 돌아갈 수 없대. 카즈키는 여기서 뭘 해야 할지 가족들은 어쩌냐며 분노했지. 왕도 상황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이었어. 카즈키가 함부로 행동하려 하자 병사들이 날카로운 칼날로 그를 막았어. 우사토는 카즈키가 모두를 위해 잘하려는 마음은 알지만 지금 난동 부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왕이 다가와 무릎 꿇고 약속했어. 최대한 빨리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여기서 모두가 힘을 합쳐 마왕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지. 그 후 이누카미가 왜 자신들을 용사라고 생각하는지 새 학생이 누군지 모르는 걸 물었어. 왕은 웰치를 불러 설명하게 했어. 소환 마법진은 가장 뛰어난 인재를 고르는 공식으로 만들어졌고 종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용사의 자질이 있는 거야. 근데 웰치가 갑자기 깨달았는데 우사토는 그 종소리를 못 들었다고 해. 아마 우사토가 여기 온 건 우연일지도 몰라. 모두 웰치와 함께 마법력을 크리스탈로 측정하러 갔어. 우사토도 해보고 싶어 했는데 웰치가 용사가 아니어도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거든. 카즈키는 우사토가 억울할까봐 걱정했어. 그냥 우연히 끌려온 거니까. 근데 우사토는 원래 참고 잘 참는 성격이라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어. 첫 번째로 마법력을 측정할 사람은 이누카미였어.
그녀가 크리스탈에 손을 대자 노란 빛이 났고 웰치 경험에 따르면 이건 빛 원소래. 이누카미가 가진 마법력도 엄청 풍부했지. 다음은 카즈키가 했는데 그는 빛의 힘을 받았어. 이누카미 말로는 그 힘으로 카즈키는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빗줄기를 쏘거나 빛검을 만들어 적을 베는 게 가능하대. 하지만 이건 이누카미가 상상한 환상일 뿐 사실은 매우 희귀한 힘이야. 진짜 강력하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 어둠과 싸울 때 무적의 속성이랄까. 마지막으로 우사토가 손을 대자 에메랄드색 빛이 났는데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지만 웰치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우사토를 데리고 왕에게 보고하러 갔어. 웰치는 왕에게 두 용사는 엄청난 힘을 받았지만 우사토는 다르다고 말했어. 크리스탈이 초록색 빛을 냈는데 이건 매우 희귀한 경우야. 왕은 이 사실을 밖에 알리지 말라고 웰치에게 엄명했어. 우사토가 곤란해질 수 있대. 왕은 웰치에게 우사토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그때 밖에서 파란 머리에 흰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 그 여자는 우사토에게 다가와 그가 새로 소환된 용사임을 알게 됐지. 대화를 마친 그녀는 자신을 로즈라고 소개하며 현재 구명단 단장을 맡고 있다고 했어. 두 용사의 위치를 알아낸 후 로즈는 떠날 준비를 했는데 왕도 우사토를 위한 방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자신의 마법 속성이 뭔지 모르는 우사토가 물어봤고 그 대화 중에 로즈가 초록색 속성 이야기를 듣게 됐어. 모두가 비밀이 밝혀져서 얼어붙었지. 로즈는 우사토에게 그 말이 진짜냐고 재확인했어. 대답이 응이었고 로즈는 왕에게 허락을 구해 우사토를 잠시 데려가려 했지만 왕은 웰치에게 절대 우사토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어. 로즈는 즉시 물로 우사토를 감싸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로즈를 쫓아와 찌르고 차기도 했어. 우사토를 붙잡은 후 그녀는 왕에게 앞으로 자신이 우사토를 정직치 후 마법사로 키우겠다고 보고했어. 왕이 우사토가 우연히 소환된 것이라 설명해도 로즈는 듣지 않고 그를 데려갔어. 웰치도 와서 우사토가 잡혀갔다고 알렸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 그들이 걱정하는 건 우사토가 성을 떠나야 하고 구명단에 합류해야 한다는 거였어. 이유는 우사토가 로즈랑 똑같이 엄청 희귀한 치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데려온 거야.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우사토는 로즈의 지휘 아래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해. 도착하자마자 우사토는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배울 것들에 대해 로즈한테 설명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부하들을 불러서 우사토에게 소개해줬지. 구원단이라더니 완전 무서운 갱단 같았어. 신인 멤버를 맞이하는 방식도 완전 이상하고 무서웠고 얘네는 로즈의 부하일 뿐 치유 마법사는 아니라서 멤버는 3명뿐이야. 지금 우사토까지 합치면 4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로즈가 우사토한테 치유 마법을 가르치기 시작할 거야. 근데 그 분위기를 느낀 우사토는 직감적으로 거절하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 우사토가 조심스레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고 물었는데 로즈는 그걸 무시하고 내일부터 바로 훈련 시작한다고 선언해서 우사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 우사토는 방으로 돌아와서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쉬었어. 다음날 아침 우사토가 일어나자마자 2명의 용사가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이누카미랑 카즈키가 우사토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야. 우사토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했어. 어쨌든 어제 일 덕분에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될 거야. 그래도 우사토는 낙담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자신이 더 쓸모있어지고 싶었으니까. 그 의지를 본 이누카미도 신나서 앞으로 같이 열심히 훈련하자고 했지. 카즈키도 우사토 덕분에 이 새로운 세계에서 진심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며 고마워했어. 잠시 대화한 후 두 용사는 경호원과 함께 떠났어. 카즈키는 갑자기 다른 세계로 넘어오고 용사란 타이틀까지 붙으니 머리가 복잡할 거야. 반면 이누카미는 밝게 웃고 있어서 괜찮아 보였고 어쨌든 우사토는 언젠가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반드시 열심히 훈련하기로 결심했어. 앞에를 고민하며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로즈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우사토가 떨자 그녀는 여긴 감옥이 아니니까 편하게 지내라. 다만 훈련 중이 아니면 좋다고 말했어. 그 후 로즈는 우사토에게 노트를 주며 매일 훈련 내용과 느낌을 적으라고 했어. 훈련받은 것과 감상 등을 모두 기록하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어. 지옥 같다고 들었지만 첫날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어. 우사토는 팔짱을 끼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렸는데 따뜻함을 느꼈어. 로즈가 그게 바로 마력이라고 알려줬지. 우사토가 해야 할 일은 그 마력을 몸에서 빼내는 거야. 그 후에 방에 돌아오면 로즈가 또 한 권의 책을 건네주며 다 읽으라고 시켰어. 우사토는 이 세계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 뭐 하라는 거냐고 반발했지.
있지. 근데 책을 펴보니 이상하게도 글자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 로즈가 알려주길 소환된 용사들에겐 자동 번역 마법이 걸려 있다고 했어. 그녀는 지도를 가리키며 우사토에게 지금 있는 왕국 위치와 마족의 마계 지옥 위치를 알려줬어. 대체로 꽤 가까워서 강 하나만 건너면 될 정도야. 그래서 마족들이 처음 공격할 목표는 바로 이 왕국이래. 둘째 날 우사토는 계속 훈련했는데 오늘은 달리기를 엄청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마법 배우는 건 우사토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 달랐어. 셋째 날, 그는 계속 달리기 강요당하다가 팔과 다리가 완전 풀려버렸어. 그냥 발을 꼬아서 넘어졌는데도 로즈한테 혼나고 치료 마법으로 치료받고 다시 달리기 시키더라. 넷째 날도 달렸는데 이번엔 다른 멤버들도 같이 뛰었어. 아직 달리기 훈련 초반이라 그의 속도가 그들에 못 미쳤지. 다섯째 날도 계속 달렸고 여섯째 날은 비가 와도 평소처럼 훈련했어. 치료 마법도 이때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일곱째 날 우사토는 또 죽어라고 달렸고 가끔 맞기도 했어. 그가 당한 고통들은 다 일기장에 꼼꼼히 적어놨지. 여덟째 날 우사토는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계속 맞았어. 아홉째 날 치료 마법의 효과를 드디어 이해하게 됐고 전에 일기에 이 힘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적었는데 지금 와서야 이 마법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열째 날부터는 스스로 치료 마법을 쓸 수 있게 됐어. 덕분에 아무리 달려도 몸이 예전처럼 무너지거나 피곤해지지 않았지. 하지만 이때 우사토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나중에 카즈키랑 이누카미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는 거였어. 아무리 힘들어도 우사토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로즈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어 했지. 11째 날 새로운 훈련이 추가됐는데 바로 땅치기였어. 모태색 서웃셋 어두운디 몇천 대를 쳐도 견뎌냈는데 몸이 제일 아플 때마다 우사토가 치료 마법으로 근육을 진정시켰거든. 로즈가 옆에서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어. 사실 그녀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전장에 나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갖추게 하려는 거였고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즉 빨리 달릴수록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12째 날 우사토는 오전부터 점심까지 계속 달리고 저녁까지 팔굽혀펴기를 했어. 근육이 강해져서 오늘 훈련은 꽤 수월했지. 13째 날 계속 달렸는데 이번엔 로즈가 우사토에게 무게축까지 달게 강요했어. 14째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점심때 물 가지러 가다가 우사토 점심 도시락이 사라졌어. 너무 화가 나서 쥐잡듯이 고양이 쫓아다녔지.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은 21째 날이야. 오랜만에 카즈키와 이누카미가 여기로 놀러왔어. 그런데 우사토 훈련하는 곳에 도착하니 초강력 돌 위에서 팔굽혀펴기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직 힘이 약하다고 판단한 로즈가 돌을 하나 더 던져 올려서 우사토 손이 떨릴 정도로 무겁게 만들었지. 그럼에도 우사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했어. 이대로라면 로즈가 원하는 진짜 괴물이 곧 탄생할 거야. 두 친구도 와서 우사토가 맞는지 멍하니 쳐다봤어. 이누카미는 우사토 근육 보더니 침 흘리며 깜짝 놀랐고 시클리스는 우사토가 이렇게 혹사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목을 조르며 왜 이러냐고 따졌어. 하지만 로즈는 내 훈련법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 이렇게 해야 우사토가 쉽게 시련을 넘기고 나중에 내 오른팔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해서 로즈는 훈련을 끝내고 대화를 허락했지. 세 명과 공주는 다른 데로 가고 시클리스는 나마로즈를 계속 혼냈어.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이때 이누카미가 우사토에게 방금 본 금발 남자가 릴레 왕국 총사령관이자 최강의 기사라고 알려줬어. 카즈키와 이누카미도 그에게 검수를 배우고 있대. 우사토는 그런 강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꽤 놀랐어. 그리고 옆에 있던 낯선 소녀를 보고 물어봤더니 그 애가 셀리아 비가슬린거라는 왕과 친척이라더라. 우사토는 공주임을 알고 고개 숙여 신뢰했다며 사과했어. 그런데 그 소녀는 마음씨가 좋아서 평소처럼의 행동하라고 해서 우사토가 좀 편해졌지. 오늘 놀러온 공주는 아주 특이한 음식을 가져왔어. 각자 한 조각씩 먹고 맛있다고 칭찬했어. 카즈키가 물었어. 우사토, 매일 저렇게 연습하냐고? 물론 아니야. 오늘은 로즈가 꽤 착했거든. 한편 이누카미와 카즈키도 꽤 혹독하게 훈련 중이야. 시글리스가 검술 웰치가 마법을 가르치고 있어. 하지만 둘 다 미래 용사들의 체력을 걱정해 약간은 봐주고 있어. 우사토 입장에선 그게 꽤 평범한 수준이야. 카즈키가 미안하다며 우사토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어. 갑자기 이누카미가 우사토 근육에 눈이 멀어 셔츠를 들쳐 육팩을 보고 만지겠다고까지 했어. 옆에 있던 카즈키가 계속 우사토가 괴롭다고 느끼냐고 물었고 대답을 들었어. 처음에는 도망칠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훈련에 고된 고통도 견디고 있고 점점 이 연습이 재미있어지고 있어. 결국 여기서의 생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치유 마법 실력도 꽤 늘었고 언젠가 우사토가 전장에서 두 용색에 도움이 될 거야. 셋이 얘기하고 있을 때 협회에서 짜증나는
애가 우사토한테 밥을 안 가져다 줬어. 게다가 그 녀석 태도가 거만하고 전에 우사토 밥을 뺏어 먹었으니 우사토는 화가 나서 주먹 다짐으로 복수했지. 카즈키랑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사토가 매일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우리도 열심히 훈련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우사토가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걸 봤어. 그는 이누카미 누나와 카즈키를 다시 만나서 꽤 기뻐했어. 이누카미 말이 생각나면서 우사토는 자신의 모습도 꽤 변했다는 걸 알게 됐어. 다리도 훨씬 날렵해졌고 이건 당연한 거야. 고강도 훈련으로 근육을 계속 상하게 하고 치유 마법으로 회복 시간을 늘렸으니까. 힘든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이 근육으로 돌아왔지. 하지만 우사토는 계속 생각했어. 이 몸과 함께할 의지가 과연 더 강해질 수 있을까 하고 다음 날 아침 로즈가 우사토를 배낭에 넣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주변 사람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지. 로즈가 우사토를 성문까지 데려가자 경비병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빨리 통과시켰어. 우사토는 오늘 어디 가는지 궁금했지만 로즈는 대답하지 않고 입을 막으라고 하며 따라오라고 했어. 도착하자 로즈가 여기가 흑암의 숲이라고 소개했어. 악마들이 점령한 곳으로 유명하대. 그리고 우사토에게 큰 회색 곰을 잡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 우사토는 왜 하필 그걸 잡아야 하는지 깜짝 놀랐어. 그 곰은 백년 묵은 전설의 청회색 곰이라 엄청 강하대. 거절도 못하고 우사토는 던져져 버렸고 순간 머릿속엔 멋지게 죽음을 알리는 보지서 쓰는 상상만 가득했어. 다행히 우사토가 치유 마법이 있어서 착지할 때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 짜증나지만 이 임무를 못 끝내면 돌아가기 힘들 테니까 우사토는 손을 꼭 쥐며 자신을 다독였어. 그냥 잡으면 되는 거야. 키도 2m쯤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 우사토는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전력으로 도망쳤어. 그 발톱이 진짜 무시무시했거든. 며칠간 달리기 훈련 덕분에 우사토는 속도에 자신 있었고 곰이 못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뒤에 있더라고. 그래도 우사토는 로즈랑 했던 훈련을 떠올리며 이 곰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서 멈춰서 맞설 생각을 했어. 근데 1대1이면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아 하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곰 2마리가 더 나타나서 우사토는 당황한 차에 다시 가방 챙겨서 도망쳤어. 그때 너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서 사나운 곰떼에게서 무사히 도망쳤어. 그 후에 로즈가 준비해준 가방에서 물건을 꺼냈는데 그 안에 음식, 물, 그리고 칼이 있었어. 하지만 네가 필요한 건 불을 붙일 수 있는 뭔가였지. 우사토는 식사 후에 칼과 돌을 이용해 나무에 첫날 여기 온 날짜를 새겼어. 둘째 날, 우사토는 회색곰이 사는 지역의 지형을 탐색하러 나갔어. 잠시 후 나무에 곰이 긁은 자국을 발견했지. 곰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한 순간 우사토는 덤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칼을 빼들었어. 하지만 그 안에는 야수가 아니라 다친 검은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 우사토는 상처 치유 마법을 쓰고 토끼에게 다음부턴 괴롭힘 당하지 말라고 말했어. 일을 마친 후 우사토는 계속 걸었는데 돌아보니 그 토끼가 따라오려고 해서 위험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 그때 갑자기 무언가 소리가 들리더니 토끼가 우사토를 이끌었어. 그리고 한참 걸은 끝에 우사토는 청회색 곰의 서식지에 도착했지. 여기는 가족인 듯 아기곰 한 마리도 있었어. 셋째 날 물을 따마셔서 강으로 가야 했어. 아직 불을 못 피우니 끓이지는 못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그때 검은 토끼도 와서 둘이 다시 청회색 곰 쪽으로 정찰을 갔어. 거기선 특별한 일은 없었고 우사토는 아기곰이 솜처럼 무섭지 않고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어. 검은 토끼도 마찬가지라서 우사토는 지금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다음날 아침 배가 너무 아파서 우사토는 비명을 질렀어. 물 때문인 것 같았어. 통증을 줄이려고 치료 마법을 썼지만 독에 걸린 것처럼 바로 낫지 않았어. 그때 검은 토끼가 와서 우사토는 아파서 힘들 때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토끼가 작은 호수로 데려갔는데 물이 아주 깨끗해 보였지. 우사토가 마셔보니 물맛도 괜찮았어. 고맙다고 돌아보니 토끼가 무서워서 나무로 도망가고 있었어. 우사토도 올라가서 토끼가 보는 방향을 봤더니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 풀숲 아래에는 거대한 뱀이 있었어. 우사토는 당황했고 이 생명체는 교과서에도 없고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지. 숨을 죽이고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 거대한 뱀을 본 지 4일째 되었어. 이후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큰 회색곰을 관찰하며 보내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꽤 평화로워 보여. 하지만 우사토가 그 곰을 잡지 않으면 돌아가기 힘들 거야. 여기서 너무 오래 있기도 싫어서 내일은 그 곰과 결판을 짓기로 결심했어. 그날이 왔고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 검은 토끼가 발에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우사토는 비가 그치길 기다렸어.
날이 맑아지자 우사토는 출발했는데 토끼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곰 부부가 뭔가에게 살해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우사토가 다가가서 이거 집에 가면 누나한테 맞겠다. 먹잇감을 놓치다니 라고 소리쳤어. 물린 자국을 보고 우사토는 확신했어. 이건 분명 그 거대한 뱀이 한 짓이라고. 하지만 상처 상태로 보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장난삼아 죽인 것 같았어. 갑자기 뒤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아기 회색곰이 기어 올라왔어. 부모가 살해된 곳으로 다가가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지. 그 장면을 보며 우사토는 더 슬퍼졌어. 넌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특히 로즈한테 지는 걸 싫어하잖아. 먹잇감을 빼앗긴 것도 노력한 게 헛된 것도 싫어해. 하지만 그보다도 우사토는 이 광경이 너무 싫었어. 칼을 들고 걸으며 복수하겠다고 말했지. 아기 회색곰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정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 한편 집에서는 두 용사가 우사토를 찾아왔지만 그가 10일째 숲속 훈련 중이라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어. 카즈키는 걱정했지만 이누카미는 로즈 누나의 결정이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어. 그리고 우사토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거라 믿어야 한다고 했지. 다시 우사토 쪽으로 돌아가면 그는 칼로 뾰족한 말뚝을 만들어 무기로 쓰고 있었어. 식사하고 몸을 풀며 출발 준비를 했지. 우사토는 검은 토끼에게 그 거대한 뱀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가을을 건너고 산길을 걸어 한참 후 우사토는 뱀 서식지에 도착했어. 거기서 아기 회색곰이 거대한 뱀과 싸우고 있는 걸 발견했지. 직접 보니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로즈의 쏘아보는 눈빛보단 나았어. 우사토는 뱀이 정신을 팔았을 때 공격했지만 거의 물릴 뻔했어. 그러나 결국 말뚝을 뱀 눈에 찔러서 뱀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우사토를 튕겨냈지. 치유 마법을 써서 그런지 공격이 크게 효과가 없었어. 우사토는 칼을 사용해 뱀의 사각지대를 노려 여러 차례 찔렀어. 하지만 안개 낀 사이에 실수로 팔을 물려서 고통을 느꼈어. 다행히 그 팔에 칼을 쥐고 있어서 물린 데서 벗어날 수 있었어. 하지만 독에 감염돼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 크고 사나운데 독까지 쓰니 누가 감당하겠어. 이번엔 진짜 죽는 줄 알았지. 우사토는 더러운 물 마셨던 경험으로 독 치료법을 깨달았어. 안에서부터 치료하면 독소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출혈 때문에 시간을 끌 수는 없어. 우사토가 돌진해서 공격을 계속했고 작은 회색 곰도 꼬리 부분에 뱀을 묶는 걸 도와줬어. 우사토는 뱀머리 위로 올라가서 천둥 같은 일격을 날려 뱀을 아프게 한 뒤 힘을 주어 막대를 뱀 눈에 깊숙이 박았어. 우사토는 지쳐서 오바이트 하듯이 누워버렸지만 성공했다는 기쁨에 들떴어. 작은 회색 곰도 다가와서 우사토한테 복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 우사토도 일어나서 상처를 치료해주려 했지만 방금 해독 마법을 써서 그런지 몸에 마력이 다 빠진 상태였어. 그때 갑자기 그 뱀이 다시 살아났어. 뱀은 바로 입을 벌려 공격하려 했고 우사토는 분노하며 이게 다 로즈 때문이잖아 라며 욕을 했어. 이번엔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로즈가 와서 뱀을 박살냈어. 우사토는 왜 로즈가 여기 온 건지 아니면 검은 토끼가 알려준 건지 궁금해했어. 알고 보니 이게 로즈가 맡긴 애완동물 이름은 쿠쿠루였어. 우사토를 지키는 임무를 가진 녀석이야. 앞서 입은 상처도 우사토를 믿게 하려고 꾸민 연기였대. 로즈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숲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번 훈련에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대. 로즈 말로는 이 뱀은 마왕군단이 변형시킨 괴물이래. 사이클리스가 지난 침략 때 이 녀석을 풀어놨고 그 뒤로 여기까지 도망쳐온 거야. 하지만 큰 회색 곰이 죽은 건 예상 밖이었어. 그 녀석은 너무 강해서 국가 정예부대도 못 잡거든. 우사토는 어리둥절해서 그걸 알면서 왜 나를 여기로 부른 거야? 진짜 무자비한 악마들 같으니라고 했어. 로즈는 우사토가 강적과 싸우면서 경험을 쌓게 하려고 보낸 거지. 회색 곰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우사토가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그 거대한 뱀과 싸울 수 있다니 예상 밖이었다고 했어. 작은 회색 곰도 우사토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 악마 앞에서 우사토를 지켜줬어. 참, 이 곰은 부모를 잃어서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 보였어. 로즈가 그걸 보고 자기 데리고 다니라고 하면서 우사토도 데려가라고 했어. 회색 곰도 동의했고 로즈는 둘 다 안아서 여기서 떠났어. 해질 무렵 로즈는 우사토에게 이제 전투 자격은 얻었지만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어. 그래도 몸이 고통을 견디는 데 강하고 신체가 유연해서 괜찮다고 했지. 무엇보다 철의 의지가 있다는 점도 컸어. 이건 두 명의 치료 마법색에 넘는 거야. 로즈는 이대로라면 우사토가 다가오는 마왕군단 공격에 맞설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 우사토는 로즈와 함께 전선에서 부상자 치료를 맡게 될 거야. 즉 선봉장이 되는 거지. 다른 두 치료사는 다른 임무를 맡고 부하들도 마찬가지야. 우사토는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의아해했어. 자신이 언니랑 형만큼 강하지 않은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 마족 왕국도 다가오는 침략 준비에 분주한 상황
상황이었거든. 악마 부대가 완전히 무장하고 행군 준비를 마쳤어. 그들은 독성이 강하고 송곳니가 더 날카로운 새로운 거대한 뱀을 개발했어. 이게 바로 마법 괴물 시리즈 12번 블레이징크야. 이건 71번과 비슷한 모델인데 전에 영혼왕국에 침입했다가 사라졌던 그 녀석이야. 그 뱀은 시클리스한테 쫓겨났던 걸로 알려져 있어. 근데 빨간머리 소녀가 말하길 그 왕국엔 시클리스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녀는 유괴단이라는 별명이 붙은 팀 소속이야. 전장에 나타나지만 싸우진 않아. 부상자들을 재빠르게 후방으로 옮겨 치료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지. 그 팀의 리더는 치료 마법을 다루는 마법사야. 앞선에서 뛰어다니면서 즉석에서 치료도 하고 게다가 전투 실력도 어마어마해서 모두가 두려워하지? 이게 바로 마조기로즈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야? 빨간머리 녀석은 언젠가 스승님과 얽힌 일 때문에 그녀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번 전투에는 블랙 기사라는 칭호를 가진 검은 갑옷 입은 강한 사람도 특별히 참가했어. 우사토 자리로 돌아가면 이제 그는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익숙한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어.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푸른 회색 곰에게 갔는데 그 곰이 그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우사토도 한 입 먹어보니 생김새와 달리 진짜 맛있더라고. 검은 토끼도 나타나서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우사토는 전에 자신을 속인 기억 때문에 안 줬어. 하지만 너무 귀여워서 3초도 안 돼서 화를 풀었지. 우사토는 그 푸른 회색 곰에게 블루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로즈는 블루진이 왕 로이드와 함께 살게 됐다고 보고했고 그들은 그걸 구조대의 자산으로 인정받았어. 여기서 편히 지낼 수 있지만 대신 일을 해야 해. 알고 보니 블루진은 우사토가 달릴 때 무거운 추 역할을 하는 거였어. 오늘 우사토는 가짜 전투 훈련을 해야 하고 곰은 전장에서 부상자를 상징하는 역할이지. 대체로 이 훈련은 쉬운데 약간 무거울 뿐이야. 우사토가 달리면서 마력만 아꼈으면 이 훈련은 엄청 쉽게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인생이 그리 쉽진 않지. 길에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을 상징하는 장애물도 있거든. 이 모든 건 로즈가 전장을 더 현실감 있게 만들려고 꾸민 거야. 1시간이 흘렀고 우사토는 계속 연습 중이야. 다음 3시간도 계속 달렸는데 장애물이 좀 더 많아졌어. 4번째 시간이 되자 우사토는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 그는 왜 오늘 몸이 이렇게 약한지 궁금했어. 평소엔 반나절은 거뜬하거든. 사실 이게 바로 우사토의 전장 체력 현실이었어. 사람 몸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흥분하면 쉽게 지치거든. 그래서 우사토가 평소보다 일찍 지친 거야. 지금은 정신력과 판단력을 키워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야 해. 로즈가 우사토를 치료해주고 곰블루진을 얻고 도시 안을 뛰어다니라고 했어. 지루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 하나가 곰을 업고 뛰는 광경이 펼쳐진 거야. 사람들은 곰을 보고 놀라거나 무서워했지만 우사토가 구조대 복장을 입고 있자 이내 평범하게 받아들였어. 그때 블루진이 갑자기 무언가 냄새를 맡고 우사토에게 멈추라고 했어. 알고 보니 전에 먹인 과일 냄새였어. 우사토는 돈이 없었지만 멈춰서 그게 뭔지 물었고 그 과일은 이 왕국의 특산품인 페퐁, 열매란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곰을 업고 다니는 우사토를 이상하게 안 보는지도 궁금했지. 그 이유는 그가 구조대 소속이라서 그런 상황이 아주 익숙했기 때문이야. 우사토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이제는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아. 할머니가 우사토에게 환영의 과일 하나를 선물했어. 우사토는 감사 인사를 하고 훈련을 계속했지. 성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우사토는 카즈키랑 이누카미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 그때 뒤에서 의사복 입은 남자가 달려와 우사토를 부르는데 우사토는 블루진과 얘기하느라 신경을 못 썼어. 그가 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우사토가 누군가 부르는 걸 알아챘지. 그리고 우사토가 치료 마법으로 그를 도왔어. 사실 그 남자는 후배인 우사토에게 인사하려고 불렀던 거였어. 그는 오가 플레르라고 구조대에서 치료 마법사 중 한 명이야. 오가는 신입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우사토가 용사와 함께 소환될 줄은 몰랐대. 그는 우사토가 로즈 단장 훈련을 따라잡는 걸 보고 대단하다며 칭찬했어. 오가와 그의 여동생도 엄청 노력했는데 따라잡지 못했거든. 다른 마법사는 오가보다 5살 어리고 둘은 지금 성 근처 진료소에서 마을 사람들 치료하고 있어. 오가는 치료 마법사지만 자기 자신 치료는 잘 못해. 그래서 응급 상황 때는 후방에서 치료하고 통그룹이 전장에서 부상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맡지. 우사토는 로즈가 자기를 선봉대장으로 삼으려 한다고 이야기했어. 지금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지. 오가 말로는 전장에서 기사와 용사는 전선에서 싸우고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해. 누군가 부상당한 채 버려지면 아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치료 마법사가 전장을 뛰어다니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물론 쉽진 않지만 오가는 로즈가 우사토를 믿고 그 임무를 맡긴 거라고 생각해. 헤어지기 전 오가는 우사토에게 로즈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녀가 좀 쌀쌀맞긴 해도 마음속에선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사토는 이미 그걸 이해하고 있었기에 작별 인사를 하고 훈련을 계속했어. 오가의 여동생이 나타나서 혼자 밖에 나간 오빠를 꾸짖었지. 오빠는 우사토 이야기를 해주면서 곧 다시 만날 거라고 말해줬어. 우사토는 그때 성문에 도착했어. 구명대 복장을 입고 있어서 검사도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었지. 우사토가 왜 등에 괴물을 메고 있는데도 이렇게 쉽게 통과하냐고 물었어. 로즈가 보증해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거였어. 그때 전사들이 훈련 중이었고 두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어. 우사토를 보자 이누카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 우사토는 블루진을 소개하며 괴물숲에서 길들였다고 얘기했어. 이누카미는 블루진의 귀여움에 압도돼서 만져보고 싶어 했어. 우사토가 괜찮다며 착하니까 마음껏 하라고 했지. 만약 물리면 치료 마법으로 고쳐줄 거라고도 했고, 이누카미는 내가 여주인공이라 동물들이 날 좋아하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블루진이 손을 툭 치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엔 손을 빨더라고. 우사토와 이누카미가 잠깐 얘기하는데 이누카미 손에 겉면습 때문에 생긴 굳은 살이 보였어. 우사토가 손을 잡고 치료 마법으로 굳은 살을 싹 없애줬지. 이누카미는 카즈키가 지금 없다고 했어. 그는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왕국 밖에서 훈련 중이었거든. 우사토도 걱정할 필요 없대. 카즈키는 사이클리스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사이클리스는 마왕 군단이 곧 공격할 거라고 알렸어. 이번엔 더 강력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두 용사가 있으니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대. 한참 수색하던 중 늑대불이랑 조우하게 됐어. 우사토는 아름다운 누나랑 수다 떤 뒤 작별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이누카미는 우사토가 예전보다 편하게 대화해서 기뻐했어. 우사토는 곧 전장에 나가야 하니까 꼭 이누카미랑 카즈키를 도와야 한다고 다짐했어. 자신만 안전한 건 원하지 않았거든. 전 세계에선 할 수 없는 일들을 그저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달라. 로즈가 우사토에게 훈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물었어. 우사토는 익숙해졌고 더 강하게 밀어달라고 했지. 우사토는 마왕 군단 이야기에 처음엔 무서워서 싸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훨씬 강렬해졌다고 말했지. 싸우지도 적을 죽이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카즈키랑 이누카미 누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우사토가 구할 거야. 오직 너만이 구할 수 있으니까. 로즈도 그걸 받아들였어. 그들의 주임무는 부상자 구출이고 병사들이 무모하게 싸우려 하면 너가 힘으로 끌고 나가야 해. 로즈는 우사토한테 적이 죽이려 할 때는 훔쳐서라도 데려가라고 했어. 그게 바로 구조대 임무니까. 로즈의 격려를 듣고 우사토는 자신이 구조대의 한 부분이라는 걸 느꼈어. 다음 날 아침 우사토는 강제로 깨워지고 로즈한테서 왕님한테 소환돼 임무를 받는다고 들었어. 이누카미 용사가 훈련하러 가니까 같이 가길 원한다더라. 우사토는 왜 자기를 데려가려 하는지 궁금했어. 카즈키도 사이클리스랑 혼자 가는데 말이지. 알고 보니 전에 한번 요청해 왔었는데 당시 우사토가 숲에서 막 돌아와서 로즈가 거절했대. 어제 또 한번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거절할 수가 없었지. 어쨌든 지금 우사토가 치료 마법을 배웠으니 로즈는 3일 2박 동안 맡은 일 하라고 허락했어. 이누카미는 우사토를 보자 기뻐했어. 이번 여정에 우사토랑 블루진도 같이 가니까 누나는 이번 여행에서 곰이랑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 그리고 이번 동료로 기사 아루쿠랑 마법사 코린을 소개해줬어. 아루쿠 기사는 성문 경비 임무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 우사택엔 낯익었지. 로즈는 우사토가 아직 치료 마법을 완벽하게 못 쓴다고 모두에게 다시 알렸어. 독이나 상처 정도는 괜찮은데 치명상은 아직 힘들대. 즉 다들 우사토 마법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을 마치고 로즈는 떠났고 우사토 팀도 출발했어. 카즈키는 돌아와서 계속 훈련하다가 공주님한테 꾸중 들었어. 공주가 어제 훈련 후에 지쳐서 돌아온 거 잊지 말라고 했거든. 하지만 카즈키는 괜찮다며 밤새 쉬었으니 몸이 회복됐다고 했어. 셀리아는 그런 말 듣고 얼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서 도망갔지. 이누카미도 카즈키가 지쳐 돌아온 걸 얘기했는데 실제 전투 경험 많이 쌓아서 기쁘다고 했어. 그리고 근처 검은 숲에서 괴물도 많이 잡았대. 그거야말로 전에 카즈키가 훈련했던 바로 그 숲이야. 거기서 블루진의 부모님이 살해당했지. 이누카미는 블루진이 깊이 잡는 걸 보고 몰래 만지려 했어. 하지만 우사토가 싫다고 해서 못하게 했지. 시끄러워서 블루진이 깨어났어. 그래서 우사토가 내려놔서 걸으라고 했는데 블루진이 너무 약해 보였어. 이누카미가 기회를 보고 내가 업어줄게라고 했지. 진짜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블루진이 너무 무거워서 이누카미는 바로 기절했어. 갑자기 아루쿠가 앞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모두 멈추라고 했어. 숲속에서 도적들이 나타났거든. 도적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왕국의 용사인 줄 모르고 위세 부리며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우사토는 도적들이 무슨 깡패 같은데 자기 동네 애들보다도 안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지. 이누카미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처음 보는 도적이라 신기해 했어. 그중 한 녀석이 우연히 블루진을 보고 깜짝 놀라 젠장. 저희가 파란 곰 데리고 다녀 라고 외쳤어. 하지만 우두머리는 애곰일 뿐이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며 모두를 달랬어. 누군가는 잡아서 털 깎자고 했지만 이누카미가 전기 공격으로 쓰러뜨렸지. 도적들은 차례로 달려들었지만 별로 나아진 건 없었어. 우사토는 뒤에서 기분 좋게 불마법으로 도적들을 말려 죽였지. 하지만 멜치는 도적들이 아니라 다른 소리 때문에 신경 쓰였어. 알고 보니 멧돼지 떼가 다가오고 있더라. 블루진이 한 방에 멧돼지들을 밀쳐냈지만 너무 많아서 우사토랑 이누카미가 물에 빠졌어. 우사토가 보니 여긴 바로 자기 혼자 곰 피하려고 뛰어내렸던 폭포였어. 그래서 우사토는 이누카미에게 깊게 숨쉬라고 했어. 이제 폭포 아래로 떨어질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사토가 깨어나 보니 이누카미가 부축하고 있었어. 그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지. 하지만 우사토는 괜찮다며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인 거고 이누카미를 물가로 끌어올린 거라고 말했어. 게다가 상처부터 치료해야 하니까 우사토는 바로 치료 마법을 써서 그녀 상처를 낫게 했어. 그리고 여긴 대장한테 훈련용으로 던져진 곳이라 당장 돌아갈 수 없다고 했지. 멧돼지 말고도 주변에 괴물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밤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누카미가 빨리 떠나자고 했어.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니까. 하지만 우사토는 벌써 해가 지고 날씨도 안 좋으니 안전한 곳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어. 안전한 곳이라면 우사토는 나무 위에서 잘 생각이었는데 이누카미는 등산을 못하더라고. 자기도 해보고 싶지만 예전 세상에선 가족이 안 허락했대. 우사토는 그 말을 듣고 이누카미가 분명 명문가 아가씨라는 걸 알았지. 마침 우사토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해서 거기서 하룻밤 묵자고 했어. 먼저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이누카미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우사토한테 절대 안 본다고 경고했어. 그리고 둘은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지. 이누카미가 손짓하자 물고기들이 마치 낚시할 때처럼 잔뜩 몰려들었어. 그리고 이누카미가 전기로 불을 붙였어. 역시 누나가 있으니 다 일이 엄청 수월해졌어. 우사토는 물고기를 구우면서 불의 열기로 몸도 녹이고 옷도 말렸어. 근데 이누카미는 우사토가 발을 뻗으니까 부끄러워서 돌아섰어. 중독됐는데 또 부끄러워하고 있네. 그녀가 뒤돌아가서 살짝 봤는데 우사토 몸의 근육이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 갑자기 이누카미가 위를 쳐다보니까 되게 희귀한 파란색 생물을 발견했어. 우사토는 한눈에 저게 도건숭이라는 걸 알았지만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 우사토는 독하지는 않지만 몸에 독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어. 하지만 귀여운 것에 미친 이누카미는 독에 물려도 전혀 신경 안 썼지. 물린 지 0.5초 만에 이누카미가 기절해서 우사토가 마력을 엄청 써야 했어. 카즈키가 있는 왕도에선 우사토랑 이누카미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영수령수를 통해서 막 전해진 상태였지. 왕은 카즈키에게 숨기려 했지만 셀리아가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했어. 카즈키가 구조대는 출발했냐고 묻자 왕은 지금 준비 중이라고 답했어. 내일 아침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지. 근데 카즈키가 너무 늦다면서 당장 출발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어. 하지만 로즈가 막아서더라. 우사토가 이누카미랑 같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이야. 우사토는 자기 부대 소속이고 2주간 훈련도 받았으니 저런 하급 몬스터한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어. 우사토가 무사하면 이누카미도 분명 무사할 거라고 했고 우사토 쪽으로 돌아가면 인카미가 있어서 게임 난이도 쉬운 모드 플레이하는 것처럼 신나 있었어. 잘 시간 되자 우사토가 먼저 자라고 했고 서로 교대로 경계서기로 했어. 하지만 이누카미가 우사토가 치료 마법 많이 써서 피곤할 테니 먼저 자라고 양보했어. 우사토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누워서 잠들었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누카미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우사토에게 물었어. 이 세계로 소환됐을 때 무슨 생각했어? 예를 들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거? 답하기 좀 어렵긴 했지만 우사토는 반은 가고 싶고 반은 아니야 라고 했고 이누카미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 우사토는 이유를 짐작했는데 이 세계가 옛 세계보다 모든 게 더 낫다는 거였지. 이누카미도 옛 세계에 미련이 전혀 없었어. 가족, 친구, 젊음까지 다 버릴 각오로 이 세계에 남고 싶어 했지.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기다려왔고 이게 해방의 기회라고 생각했어.
여기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게 진짜 자유라고 했어. 우사토도 그렇게 생각했어. 뭔 일도 안 일어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결국 이누카미랑 같은 마음이었지. 처음 이누카미가 찾아왔을 때는 그냥 두 사람한테 부담 안 주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점점 그는 구명대의 일원이 됐고 그때부터 언니랑 카즈키 그리고 왕국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어.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깨어나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어. 갑자기 그때 덤불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바로 전투 태세를 갖췄어. 알고 보니 블루진이었고 그 뒤에 아루크가 따라왔는데 아루크는 바로 기절해버렸어. 깨어나서 그는 자기가 찾으러 가던 중에 갑자기 곰이 달려와서 따라서 왔고 덕분에 모두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어. 다행히도 블루진이 주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길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 그때 새끼곰이 냄새를 맡고 옛날에 부모님이 사라진 곳으로 향했어. 거기서 우사토가 모두에게 블루진의 부모님이 거대한 뱀에게 살해당했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이 새끼 곰을 키우게 됐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곰이 우사토에게 달려와서 빨리 가자고 소리쳤어. 어쩐지 이젠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고 여기서 더 머무르지 않으려는 듯했어. 돌아와서 이누카미가 왕님께 모두를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 하지만 왕은 이번 여행이 두 사람에게 고생이었고 무엇보다 우사토까지 말려들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우사토는 그런 일에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웃어 넘겼어. 그 말을 듣고 왕은 최근 구명단에서 훈련하는 게 어때졌냐고 물었지. 로즈가 옆에 있어서 우사토는 지옥 같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얼버무렸어. 그리고 이번 사건 때문에 이누카미의 훈련은 잠시 중단될 거야. 그 후 모두 밖으로 나갔고 로즈와 사이클리스트만 남게 되었어. 걸어가던 중 두 사람이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카즈키가 달려오고 있었어. 그가 매우 걱정한 표정으로 두 사람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지. 그 후 모두가 마당에 모여 얘기했고 카즈키가 단장에게서 우사토가 쉽게 죽지 않을 거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어. 확실히 우사토에게 이건 훈련 때보다 쉬운 난이도의 게임이나 다름없어. 카즈키는 우사토가 로즈 누님에게 신뢰를 얻은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왕 앞에서 사이클리스트가 우사토 일행을 가로막은 도적들을 심문했다고 말했어. 그들은 평야지대를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곳에 평소보다 몬스터가 적었다고 해. 그리고 의심스러워하는 순간 멧돼지떼에게 공격당했대. 그 말이 맞다면 평야 지역의 몬스터들이 이쪽으로 도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즉, 더 무서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도 마족 군대일 거야. 사이클리스트는 이번에는 마족들이 지난번처럼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침략할 거라고 믿고 있어. 왕은 사이클리스트에게 군대를 준비해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로즈에게는 이번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지. 보통 구명단 단장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는데 지금은 그녀 말고는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대. 그게 바로 마왕군단의 동태를 정찰하는 거야. 로즈는 자신이 왕국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임무를 수락했는데 가려던 찰나 왕이 돌아와 대대장 자리로 복귀하라고 했어. 하지만 로즈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어. 자신이 그 역할을 맡기엔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고 했거든. 왕은 그녀가 부상치료 마법사로는 처음으로 대대장에 임명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여겼지만 로즈는 왜 그렇게 겸손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로즈가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 그녀는 그 일을 잊지 못했거든. 로즈는 자신의 부하들이 죽은 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오른쪽 눈에 새겨진 상처가 그 사실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지. 왕은 그게 로즈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그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고집했어. 부하들이 죽은 건 자기 과신 때문이라고. 결국 그녀는 아무리 뛰어나고 믿음직해도 죽으면 끝이라는 걸 깨달았어. 로즈의 눈상처는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벌이었어. 바로 그 때문에 로즈는 구명단을 만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는 걸 목표로 했던 거야. 왕도 그걸 인정했어. 2년 전 전투에서 구명단이 많은 사람을 구했으니까. 하지만 로즈가 구명단을 만든 또 다른 이유는 단 한 명의 부하도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왕은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 했지만 로즈는 어려워야 훈련하는 거라고 말했지. 치료 마법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단련되고 어떤 적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요구해. 그녀는 오래 찾아 헤맸고 이제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우사토라고 생각해. 그가 바로 그녀의 이상형이야. 적응력과 생존 본능 모두 갖췄으니까. 이치도 패배를 싫어하는 성격이고 말이야. 부정적으로 말하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스타일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사토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줘. 결국은 그 애도 자기 과신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로즈가 그를 이상적인 치료 마법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밤에 로즈는 우사토가 블루진을 돌보러 간 사이 편지를 남겼어. 편지에는 내일 우사토가 휴무라고 적혀있고 지도로 표시된 곳으로 편지를 가지고 가라고 했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마족 군대는 계속 다리 건설에 열중하고 있었어. 근처에 있던 흑기사 하나가 지휘관이 짜증난다고 하소연했더니 그녀가 다가와서 상관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고 타박했어. 그런데 흑기사는 지군단에는 계급 구분이 없어서 문제없다고 생각했지. 다리는 거의 완성됐고 마왕군단이 린 왕국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됐어. 갑자기 군인이 적 정찰병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지만 붉은 머리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어. 근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로즈가 나무 막대기를 던져 정찰병을 무너뜨려 버렸어. 붉은 머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멍해하다가 위를 보니 로즈였어. 다음날 아침 우사토는 명령대로 지도를 따라 움직였어. 마을 사람들은 오늘 우사토가 뛰지 않고 걷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 우사토도 이상하다 느끼면서 우연히 지난번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 할머니가 오늘 과일 가게에 신선한 과일이 많이 나왔는데 곰돌이 녀석이 분명 좋아할 거라고 하셨어. 근데 우사토가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 우사토는 지도를 따라 한 집에 도착했어. 금발머리 소녀가 나와서 인사했는데 구명대 복장을 보고 자신은 18살 우루루라고 소개했어. 어쨌든 나이가 1살 많으니까 우사토는 누나라고 불러야 했지. 여기가 바로 우루루와 오빠가 운영하는 플레르 진료소야. 아내는 오빠가 마법으로 환자를 치료 중이었어. 우사토가 보니 마법의 색깔이 진하고 마력이 완벽해서 깜짝 놀랐어. 완전히 자기 거랑은 차원이 달랐거든. 일 다 끝나고 우사토는 로즈가 부탁한 편지를 오빠한테 전해줬어. 그때 우루루가 로즈의 훈련을 우사토가 잘 마쳤다고 칭찬했어. 처음에 구명대 만들었을 때 로즈 누나가 둘 다 많이 가르쳤거든. 처음엔 다들 신나다가 훈련 따라가기 힘들고 로즈 누나가 무서워서 금세 지쳐버렸대. 그때 로즈 누나는 뭔가에 집착한 것 같았는데 요즘은 훨씬 밝아져서 분위기가 좋아졌대. 우사토는 자기가 밥 잘 챙겨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뭐.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달려와서 친구가 지붕 고치다 떨어져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게다가 2명 더 다쳤대. 3명은 곧장 그쪽으로 달려갔어. 각자 환자 1명씩 맡았는데 우사토는 처음으로 외부 사람 치료하느라 엄청 긴장했어. 상처가 꽤 심했지만 전장에 나가면 더 큰 상처도 많을 거라 도전해봐야 했지. 옆에 있던 오빠가 침착하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해줬어. 결국 우사토는 침착하게 치료에 성공했어. 돌아가려는데 두 사람이 한가할 때 놀러 오라고 불렀어. 그 후 오가가 로즈가 보낸 편지는 전쟁터에 부르기 위한 거라고 말해줬어. 아마 마왕군단과 전쟁이 곧 시작될 거래. 돌아가는 길에 우사토는 과일 가게에 들러서 블루진에게 줄 과일을 좀 샀어. 걷다가 갑자기 한 소녀가 우사토 손을 붙잡고 너만 보인다고 하면서 이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라고 말했어. 순식간에 전쟁터에서 칼부림하는 장면과 카즈키랑 이누카미가 피투성이로 땅에 쓰러진 모습이 떠올랐어. 그 장면을 본 우사토 얼굴이 창백해졌어. 옆에 있던 소녀가 이게 네가 갚아야 할 빚이고 네 책임이라고 말한 뒤 달려갔어. 우사토는 멍하니 소녀를 쫓아가서 그 장면들이 무엇인지 물어봤어. 늦은 오후까지도 찾지 못해 우사토는 여우 소녀에 대해 경비병에게 물으러 갔어. 경비병이 소리가 커서 주변이 시끄러웠는데 그때 로즈가 돌아왔고 경비병은 보고 바로 얼어버렸어. 우사토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겁먹었냐고 했고 로즈가 머리를 잡아채며 무슨 소리야 라고 했어. 그녀는 정찰을 갔는데 적들이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만들고 있었지만 내가 부숴버렸다고 했어. 그 덕분에 우리 쪽에 며칠이나 시간을 벌 수 있었지. 그리고 돌아와서 우사토가 로즈에게 여우인간에 대해 물었어. 로즈 기억으로는 그 녀석이 이 나라에 온 지 2년 됐대. 12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애가 납치범들에게서 혼자 도망쳐 여기까지 왔다니 정말 놀랐대. 그들에게 있어서 여우인간은 맛있는 먹잇감인데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희귀한 마법도 가지고 있거든. 우사토가 그걸 듣고 묘한 환상을 일으키는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법이 있냐고 물었어. 로즈 말로는 어떤 여우인간들은 예지 마법인 토키오미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엄청 희귀하고 설사 있어도 여우인간 영역에서 엄격하게 보호받는다고 해. 로즈가 우사토에게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우사토는 책에서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 후 로즈는 국왕에게 정찰 상황을 보고하러 갔어. 다리를 막았지만 적들은 며칠 안에 새 다리를 또 만들 거라고 했지. 국왕은 내일 모든 병사와 국민들에게 마왕군단의 침공 소식을 알릴 거라고 했어.
그리고 그 전에 이누카미랑 카즈키랑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급한 소식에 바로 달려왔어. 그때 갑자기 공주 셀리아와 마주쳤는데 인사만 하고 가더니 얼굴이 엄청 슬퍼 보였어. 밤이 깊었는데도 우사토는 도무지 잠이 안 왔어. 오늘 그 애가 보여준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거든. 우사토는 그 애가 미래를 바꾸길 원한다고 생각했어. 그때 창밖에 갑자기 빛이 반짝였어. 우사토가 귀신인 줄 알고 나가봤더니 카즈키였어. 이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지. 카즈키 얼굴에 슬픔이 묻어있어서 우사토가 이유를 물었어. 알고 보니 국왕에게 소집되어 마왕 군단에 맞서는 저항전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대.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자고 몰래 성을 빠져나와 여기까지 온 거였어. 카즈키는 싸워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거라고 했어. 왕국 밖에서 훈련하고 괴물과 싸울 때도 무서웠대. 절박하게 방역하는 괴물을 쓰러뜨리면서도 자신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걸 깨달았대. 마왕 군단은 훨씬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올 테니까 겁나고 도망가고 싶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자신을 항상 응원하고 기대해줘서 우사토는 카즈키가 엄청 잘생겨서 절대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카즈키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지. 우사토는 이제 주변의 이기적인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이해하게 됐대. 하지만 항상 다 맞출 수는 없고 때로는 자기 감정을 우선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전장에 나가기로 결심했어. 겁나 무섭고 소름 끼치지만 마왕 군단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어. 카즈키는 제지했어. 그건 마치 재물이 되는 거라고 했지만 우사토는 이 세계의 5원 이상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 여기서도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때론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도 만났고 그들이 자신을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우사토는 전장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싶고 카즈키도 그 중 하나라고 했어. 카즈키가 용사로 싸우든 아니든 우리는 친구로 남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카즈키가 기운내라고 우사토 얼굴을 한 대 때렸어. 자신도 우사토랑 이누카미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대. 용사로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위로받고 나서 카즈키는 우사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둘은 다가오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로 다짐했어. 카즈키가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이누카미가 나타났어. 두 형제가 대화하는 걸 지켜보다가 우사토가 얼굴 빨개진 걸 보고 자러 가겠다고 했지. 우사토가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게 신기했는데 이누카미도 카즈키가 불안한 걸 알고 따라온 거였어. 하지만 이누카미는 우사토가 있으니 딱히 할 말이 없었어. 두 사람이 잠깐 얘기하다가 이누카미도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아침 국왕이 모든 병사와 국민에게 마왕군단 침공 소식을 알렸어. 이번 적이 아무리 강해도 2명의 타임슬립 용사와 2년 전 구원단이 있으니 그들이 다시 전장에 나가 모두를 구할 거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왕은 왕국의 승리를 믿고 있었어. 카즈키가 용사 복장을 입고 공주 셀리아 방으로 갔어. 출정 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나라를 완벽히 지키고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지. 우사토 일행도 다가올 여행 준비로 바빴어. 그때 갑자기 우사토가 로즈 단장 방으로 호출돼서 당황했어. 방에 들어가자 로즈가 우사토 역할이 전임을 다시 상기시켰어. 하지만 초반에는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통 그룹이 부상자들을 뒤쪽 기지로 데려갈 테니까 초반엔 부상자가 적고 전위가 나가면 선봉대에 부담되고 적의 표적이 되니까 전위 임무에는 조심할 게 많고 특히 잘못된 사람을 구하면 안 된다고 했어. 즉 함부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한 동료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계속 싸울 수 있는데 네가 구하러 가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돼. 전쟁터는 동료랑 적이 뒤섞여서 엄청 혼란스러우니까 누굴 구할지 빠르게 결정해야 해. 할 말 다 한 로즈가 우사토에게 상자를 건넸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군복이 들어있었어. 우사토가 바로 입어보니 어울렸고 이 옷은 지난날 훈련 열심히 한 결과물이었지. 그리고 로즈가 우사토한테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치료 마법사도 불멸자가 아니니까 위험할 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게 최우선이야. 우사토는 로즈 말 뜻을 이해하고 먼저 휴식을 취해도 된다고 허락을 구했어. 다음날 아침 모두 전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캠프 세우는 데까지 반나절이 더 걸렸어. 마족은 잔혹해서 도시 밖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려고. 걔네는 마족인데 아인족으로 기괴한 2개의 뿔이 달려있어. 처음 보면 사람 같지만 마족은 인간보다 체력과 마법 능력이 훨씬 뛰어나. 장군뿐 아니라 병사들도 마찬가지야. 우사토가 듣고 좀 무서워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도 있다고 알고 있어. 로즈는 우사토가 꽤 용감하다고 칭찬했어. 그가 우연히 끌려 들어왔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입장에선 전쟁터 나오지도 못하게 억지로 훈련만 시키는데 뭘 하겠냐는 거지.
로즈 머릿속에 옛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5년 전 마족이 침략 준비 중일 때 로즈도 다가올 전쟁을 위해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지. 로즈 밑에는 보라색 머리의 소녀가 부침장으로 있었어. 그때는 마족이 왜 왔는지 몰랐지만 로즈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란 걸 알고 있었어. 팀 전체를 위해 로즈가 캠프로 돌아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로 했지. 보라머리 소녀는 로즈 성격을 알기에 정중히 거절했지만 로즈는 듣지 않았어. 캠프에 도착하니 모두 훈련 중이었고 로즈가 직접 가르친다고 하니 다들 겁을 먹고 부팀장 아우루에게 물었어. 아우루는 당황해 말문이 막혔고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모두가 처진 것 같아 부팀장으로서 선물이라며 변명했어. 결국 아우루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혼났지. 그 후 로즈는 왕님을 찾아가 마족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 정찰에 따르면 이번 군대는 자주 훈련하는 정예 부대래. 그래서 왕은 로즈에게 정찰하라고 지시했고 필요하면 무력 사용도 허락했지. 로즈는 돌아와 팀에게 하크함 숲 주변으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알렸어. 다음날 아침 출발하며 상대는 10명에서 30명 정도라고 했어. 이번 작전에 쿠쿠루를 집에 두었어. 쿠쿠루가 있으면 마족의 표적이 되니까. 그렇게 다음날 아침 모두가 출발했고 밤늦게까지 이동하다가 휴식도 취하고 전략 회의도 했어. 그 후 모두가 잠들었는데 로즈만 경비를 서며 깨어 있었지. 조금 지나고 나서 로즈가 아직 잠들지 않은 아우루를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손길을 내밀었어. 그리고 둘이서 속마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아우루가 왜 자신을 부대장으로 뽑았냐고 물었지. 결국 자기는 평범한 멤버일 뿐이라 눈에 띄는 게 없다고. 대장은 모든 걸 통제하지만 부대장은 보고서 작성에 무기 관리까지 해야 해서 완전히 다른 역할이니까. 로즈는 일이 얼마나 힘들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불만이나 실수가 없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어. 아우루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고 로즈는 아마 자신이 부대장 자리를 포기하고 대대장으로 올라가면 아우루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아우루는 형제들에게 쫓겨나기 싫다며 단호히 거절했지. 아우루는 고집이 세서 마음에 안 들면 절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선 누구에게 뭐라 해도 항상 지조를 지켜. 아우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누가 삿대질하면 무력으로 조용하게 만들어버리거든. 로즈도 이걸 잘 알지. 그녀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실력 있는 기사로 꽤 유명했으니까. 그러다 우연히 아우루가 로즈를 만나 로즈의 펀치에 무릎을 꿇었어. 명령을 어기면 맞고 방역하려 하면 기억까지 지워지는 그 사건 말이야. 그때부터 아우루는 로즈에게 지지 않고 모든 훈련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어. 지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서 아우루가 얼굴을 붉히며 쫓아냈어. 다음날 아침 이동을 계속하다가 늑대 발톱 자국과 피 자국이 발견됐어. 이건 아마 마족이 이 근처에서 괴물을 사냥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야. 갑자기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모두 급히 뛰어갔지. 도착해보니 마족들이 괴물을 사냥하고 있었어. 숨었지만 그들의 우두머리가 우리를 발견했어. 로즈가 앞으로 나와서 인간 영토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 병사들이 공격하려 했지만 우두머리가 멈추라 명령하며 어쩔 수 없이 임무 때문에 왔다고 했어. 원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로즈는 순순히 물러나면 용서하겠다 했는데 그놈도 만만치 않아서 둘 다 전투 준비를 시작했어. 로즈는 우두머리와 직접 싸우고 부하들은 다른 마족들과 맞섰어. 그놈은 바람검기를 만들어 공격했지만 로즈가 접근해 안수투로 맞섰지. 하지만 로즈도 맞아서 다리에 피를 흘렸어. 그 뒤 그놈은 도망가면서 공격했고 로즈는 나무를 들어 던져 방역했어. 마족은 인간이 이렇게 강할 줄 몰라서 깜짝 놀랐지. 커다란 통나무를 던졌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 로즈가 계속 공격했지만 그놈이 회오리 바람에 날붙이를 달아 로즈를 묶었어. 하지만 로즈는 치료 마법사라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놈은 이제 로즈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며 자신의 이름을 때로 아르체스라 소개했어. 서로 이름을 알게 되자 그가 검을 꺼내 다시 싸움을 시작했지. 마족 부하들도 점점 쓰러지고 있었어. 로즈는 검에서 위험을 느껴 절대 맞지 않으려 애썼어. 두 사람은 맞먹는 힘이었지만 장기전에서는 치료 마법이 있는 로즈가 유리했어. 네로는 부하들이 심각하게 다친 걸 보고 로즈 동료들을 자신이 만난 가장 골치 아픈 놈들이라 칭했어. 하지만 그는 인간에겐 진정한 용사도 강력한 힘을 가진 자도 이제 없다고 생각했고 인간이 마족과 싸울 수 없다고 여겼지. 그러나 이번에 로즈 일행과 맞닥뜨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하지만 지금 마왕이 곧 환생할 거고 그는 잔인한 악당이라 했어. 그럼에도 은총과 승리를 위해 그들은 절대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지. 그때 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로즈는 겁에 질렸어. 그 순간 한 명이 쓰러지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
계속 싸웠지만 또 한 명이 희생됐어. 로즈가 분노하며 힘을 막으려 돌진했지만 눈에 칼날을 맞았어. 치료 마법을 썼지만 소용없었어. 그 검은 저주받았고 붉은 마력을 품어 모든 마법을 끊어버렸거든. 그래서 회복이나 치료 마법이 전혀 효과가 없었어. 모두가 치료를 외쳤지만 로즈도 그와 싸우느라 버거웠어. 그가 결전의 일격을 날리려 할 때 아우르가 달려와 그 칼날을 막았어. 뒤돌아보니 동료들은 전부 죽어 있었어. 옛 추억이 떠오르며 로즈는 그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했지. 너무 약하고 자만했던 자신 때문이라고. 우두머리가 검을 휘두르려 할 때 로즈가 손으로 막아냈어. 일어나서 연속 펀치를 얼굴에 꽂았지. 이후 연속 발차기를 날리고 검을 몸에 꽂았어. 미쳐서 그를 죽이려 할 때 뒤에서 소녀가 나타나 스승님이라 부르며 멈췄어. 그 소녀가 검을 뽑아들고 도망치려 했지. 로즈가 멈추라 했지만 그 눈빛에서 아우르가 보였기에 그냥 보내줬어. 로즈가 아우르 쪽에 가서 치료하려 했지만 치명상이라 너무 심각했어. 소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로즈에게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했어. 몇 초 후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로즈는 비통하게 절규했어. 그 후 돌아온 로즈는 마왕이 곧 부활할 거라는 소식을 왕에게 전했고 마수들을 잡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너무나 슬픈 전투를 겪은 로즈는 왕에게 자신의 기사단장직과 모든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부탁했어. 지금은 소중한 동료들을 잃은 자신이 더 이상 기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돌아가던 중 그녀는 전사한 동료의 가족을 우연히 마주쳤어. 자신 때문에 그들의 아들이 영원히 떠났다며 사과했지.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로즈가 많이 도와줬다며 고마워했어. 그 녀석은 무법자였지만 로즈의 지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 그 후 로즈는 슬픈 마음으로 돌아왔고 예전엔 활기찼던 집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 시간이 지나도 왕이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기사가 돌아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어. 시클리스가 찾아와 그녀가 무모한 짓을 하려는 걸 걱정하며 꾸짖으려 했지. 로즈의 얼굴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로즈는 그 상처가 일시적일 뿐이라 말했고 시클리스는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물었어. 로즈는 그 상처를 남겨두고 싶어 했어. 그게 동료들을 잃은 자신의 죄의 증거였으니까. 또한 그건 동료들을 추모하는 벌이기도 했고 로즈는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어. 복수를 할지 아니면 직접 많은 마족을 죽일지 몰라서 모든 게 미친 짓 같아서 그녀는 앉아 과거를 되새기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여린지 생각했어. 그때 갑자기 아우라가 나타나 전혀 기사단장답지 않다고 말했어. 그 소녀는 로즈에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충고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로즈는 여전히 우리 기사단장이고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아우라는 로즈에게 설령 저 세상에 있어도 우리가 항상 언니를 존경할 거라고 말했어. 로즈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원히 존경할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지. 머지않아 마족과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거라 많은 기사들이 싸우고 희생될 거야. 지금 로즈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막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죽지 않게 구원대를 만들기로 했어. 우선 멤버가 5명 이상 필요해. 그리고 치료 마법사 2명과 로즈 같은 사람이 1명 더 필요하고 치료 마법사는 치료뿐 아니라 전투 진영도 짤 줄 알아야 해. 현재 그녀가 찾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우사토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직 몰라서 로즈가 그걸 설명해줬어. 훈련을 견뎌내는 치료 마법사는 찾기 정말 어렵다고. 로즈만큼 강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상상해봐. 우사토가 그랬지. 그럼 세상은 멸망하겠다고. 내 머릿속에 생각해봐. 이 치료 마법은 자기 한계를 넘어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로즈랑 우사토만 할 수 있어. 로즈에게 우사토는 항상 찾던 완벽한 치료 마법사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로즈 외엔 아무도 못해. 그래서 그녀가 네가 죽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런 사람 찾기 얼마나 힘든데. 길고 긴 여정 끝에 모두 전장에 도착했고 너무 피곤해서 다들 쉬고 있었어. 우사토는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와서 풍경을 바라봤지. 그때 이누카미도 거기 있었고 게다가 새 복장도 자랑하고 있었어. 예쁠 뿐만 아니라 번개 마법을 보조하는 기능에 이동하기 편리하게 디자인됐대. 우사토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했지. 평소엔 이누카미가 귀여운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맞아. 그녀는 귀여운 걸 좋아해. 예전 세상에선 선인장도 키웠다고 하더라. 그리고 귀엽고 그때 카즈키도 와서 사이클리스트의 명령으로 이누카미를 데리러 왔지. 그래서 전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 정찰 정보에 따르면 악마왕 군대가 30분 후 평야 지역에 도착할 거래. 인간 측 계획은 그들이 나타나면 마법사들이 선제 마법 공격을 하는 거야. 그 후 두 용사가 적군을 막고 다른 기사들과 함께 장군들까지 쳐부수는 거지.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마족 군대가 본격적으로 몰려왔어.
마법사들이 공격 마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적들이 다 예상하고 있어서 그건 환영술이었어. 실제 적은 남쪽에 있고 매우 공격적이었지. 구조대도 행동을 시작했어. 검은 옷 부대는 전장에 나가서 부상자 찾고 후방으로 데려오는 임무야. 흰 옷 부대는 지휘소에서 대기하고 아루쿠는 이곳을 지키며 위급 상황에선 도망칠 수 있어. 우사토는 전투가 절정에 달하면 로즈와 함께 전선에 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여기서 흰 옷 부대를 치료 지원할 거고 30초도 안 돼서 검은 옷 부대가 부상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우사토 일행은 너무 빨라서 놀랐어. 우사토는 심각한 부상자를 보고 겁먹었지만 곧 정신 차리고 치료했고 그 병사는 뱀에게 공격당했다고 했어. 우사토는 그 말을 듣고 전에 숲에서 만난 비슷한 놈일 거라 직감했지. 그 녀석은 지금 군인들을 마구 공격하고 있어서 검은 옷 기사도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어. 그가 너무 방심해서 한 군인이 칼로 배를 찔렀지. 하지만 피 흘리며 고통받는 건 칼을 찌른 쪽이었어. 그가 부상병을 끝장내려 칼을 들었을 때 어디선가 물풍선 같은 게 날아와 부상자를 낚아차에서 검은 옷 기사를 깜짝 놀라게 했어. 알고 보니 이게 빨간 머리가 전에 얘기했던 납치단이었어. 적은 강력한 마법을 쓰는 걸 보고 그곳으로 가서 확인했고 우사토도 로즈와 함께 전투에 나섰지. 로즈가 전장 상황을 우사토에게 알리길 검은 갑옷 입은 강한 적이 있다고 했어. 부상병 말로는 그가 매우 귀찮은 마법을 쓴대. 조심해야 해. 우사토는 검은 갑옷 얘기에 놀랐어. 전에 봤던 이미지랑 똑같았거든. 우사토가 멈추자 로즈가 마지막으로 물었어. 너 사람 못 죽이지? 그랬더니 우사토는 안 돼요. 제 임무는 치료니까. 라며 단호히 대답했지. 하지만 로즈는 그게 틀렸다고 했어. 궁지에 몰려도 그렇게 말하면 분명 목숨을 잃을 거라고. 그리고 로즈가 우사토에게 자기 방어용 공격 스킬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 전수 끝나고 두 사람은 갈라졌어. 우사토는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적 장애물을 넘어야 했어. 적은 곳에 도착하면 치료 마법 쓰고 또 이동했지. 이누카미 쪽도 격렬하게 싸우며 꽤 많은 적을 쓰러뜨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 도우려던 찰나에 검은 갑옷 입은 놈이 나타났어. 이누카미가 모두 행동 멈추라 했는데도 이미 달려들어 공격해버렸어. 카즈키는 그가 맞아주기만 하고 아무 저항도 안 하자 놀랐어. 몇 초 만에 역공을 당해 너무 아픈 피해를 입었지. 카즈키는 여전히 몰라서 공격했지만 이누카미가 밀쳐서 팔만 다쳤어. 이번 공격 후 이누카미는 이 갑옷 원리를 깨달았어. 모든 상처를 흡수해서 적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지. 그가 이누카미가 똑똑하다고 칭찬했어. 아무도 이렇게 빨리 눈치 못 챘거든. 그는 도망치지 말라 했어. 그들이 흥미롭고 인간 측에서 가장 강한 자들 같으니까. 우사토는 전장에서 달리다 갑자기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 한적이 기회를 보고 몰래 달려들었지. 우사토가 피했지만 도망치다 넘어졌고 다행히 다른 군인이 와서 도와줬어. 그는 우사토가 전에 구해준 사람이었지. 우사토는 걱정돼서 그들의 위치를 물었어. 이누카미랑 카즈키가 전선에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곧바로 달려갔어. 이누카미도 그 적을 쓰러뜨릴 계획을 세웠지만 성공할지는 장담 못했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지. 두 사람이 양쪽에서 달리고 이누카미가 번개탄을 써서 주변을 안개처럼 뒤덮고 빠르게 돌진해 공격했는데 공격은 반사됐어. 하지만 그때 이누카미는 두 쪽은 반사되지 않는 걸 깨닫고 아마 그게 약점인 것 같았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도전했고 이누카미는 뒤에서 빠르게 움직였으며 카즈키는 빛의 마법으로 그의 시야를 묶었어. 이누카미가 성공적으로 목덜미를 찔러서 그는 고통에 말을 잇지 못했어. 그 틈을 타서 카즈키가 돌진해 마무리 일격을 날렸지. 하지만 방금 벌어진 일들은 전부 그가 일부러 꾸민 연기였을 뿐이야. 방역이 카즈키와 이누카미에게 돌아왔고 둘 다 크게 다쳤어. 검은 기사 녀석이 방역은 선택적이라서 자동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래서 일부러 등 뒤에 배기 공격은 안 돌려줬대. 죽음 직전 이누카미는 세계로 이동하기 전의 순간을 떠올렸어. 그때 카즈키와 함께 학교 규칙을 막 수정했었고 늦게 집에 돌아가던 중 우사토를 만났지. 이누카미는 그와 같이 이 세계로 온 게 정말 기뻤어. 이누카미는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행복했지만 우사토에게는 상황이 달랐어.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려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거든. 이누카미 눈에 비친 우사토의 모습은 너무나도 빛나고 묶여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옛 세계의 이누카미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이누카미는 기뻤어. 카즈키와 우사토가 이 세계에 있는 한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이누카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정말 예측 불가야. 부하들은 용사가 쓰러진 걸 보고 신나서 환호했어. 검은 기사는 검을 들어 올리며 이번 싸움은 좀 재미있었지만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때 우사토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 달려와 한 방을 날려 그를 넘어뜨렸지.
땅에 쓰러진 두 친구를 보고 자신이 늦은 줄 알았지만 다행히 카즈키가 움직이는 걸 확인했어. 잠시 후 우사토의 치유 마법을 받고 이누카미와 카즈키가 깨어났어. 검은 기사는 우사토의 펀치를 맞고 고통스럽게 소리치며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아프냐고 외쳤어. 우사토가 그가 달려오는 걸 보고 공격하려 하자 이누카미와 카즈키를 등에 업고 달아났어. 부상당한 병사들도 그것을 보고 적의 길을 막아주며 그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왔어. 카즈키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우사토는 상대가 던진 검을 간신히 피했어. 이제 그들과 맞서야 하기에 이누카미가 우사토에게 방금 공격이 명중했으니 싸울 수 있다고 말했어. 이누카미는 왜 다쳤는지 그 갑옷 때문이고 아마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우사토에게 설명했지. 그 말을 들은 우사토는 좌절했어. 마치 핵펀치를 맞는 기분이라고. 사실 그는 도망치고 싶었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녀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어. 우사토가 앞으로 나와 치료 마법으로 몸을 감쌌어. 아니, 그가 공격했고 우사토가 방역했어. 그리고 그가 소문처럼 방역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지. 상대가 허점을 보인 틈을 타 우사토가 돌진해 왼쪽 훅을 날리고 이어서 오른쪽 훅으로 그의 헬멧을 녹여버렸어. 검은 기사단이 계속 회복하면서 우사토를 공격하고 카즈키도 뒤에서 깨어나 친구에게 보호받고 있는 걸 봤어. 이누카미도 놀랐어. 우사토가 저 녀석과 맞짱을 뜰 수 있다니. 그때 우사토가 무심코 한 방 맞았는데 바로 녹아버려서 다친 데가 전혀 없었어. 항상 치유 상태를 유지해서 적을 때리면 자기 몸도 같이 치유되는 거야. 우사토가 기술을 써서 상대를 괴롭게 만들고 바로 돌진의 공격을 이어갔어. 솔직히 말하면 그 갑옷의 약점은 우사토의 치유 마법인 것 같아요. 검은 기사는 이제 미쳐서 거대한 검을 꺼냈어. 우사토를 밀쳐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 우사토가 돌진해 결전에 한 방을 날려 검을 뚫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해 갑옷을 녹였어. 그는 적장군을 쓰러뜨리고 근처 병사들도 치료하는 데 성공했어. 이누카미는 우사토를 칭찬했어. 이번엔 덕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그녀는 전투 중에 우사토가 치유의 주먹기라고 외친 게 기억났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건 로즈 대장이 우사토에게 가르쳐준 비기야. 우사토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걸 알기에 한 번에 때리면서 치유하는 기술을 알려준 거지. 그래서 적을 죽이지 않고 빠르게 제압할 수 있어. 이누카미는 그 말을 듣고 좀 악마 같다고 느꼈어. 마치 두 번째 로즈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누카미도 그 주먹 덕분에 캄사미타의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으니까 카즈키가 달려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전선의 뱀 괴물을 처치해야 한다고 알렸어. 우사토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로즈가 붙잡고 상황을 물었어. 그녀는 용사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어. 우사토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지. 로즈도 우사토가 저 녀석까지 해결할 줄은 몰랐어. 우사토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네가 용사를 구하고 적 장군까지 잡았는데 무슨 미안함이냐고 했어. 현재 전투는 많이 바뀌었고 마왕군 쪽에 더 이상 비장의 카드가 없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지금 그들이 전장을 헤매는 건 오히려 방해만 될 테니 후방으로 철수해야 해. 우사토는 이누와 카즈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둘은 고맙다고 하고 곧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지. 로즈는 우사토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느꼈어. 이전 동료들처럼 죽지 않아서 말이야. 마족 쪽 장군은 검은 기사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두려워했어. 게다가 그 전투에서 검은 기사가 완전히 밀렸다고 했지. 붉은 머리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 마법이 어떻게 깨질 수 있냐고. 사이도 검은 기사를 이긴 자가 흰 옷을 입은 자라고 보고했어. 그 말을 듣고 붉은 머리는 그게 로즈일까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그렇게 강한 자가 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붉은 머리는 철군과 뱀을 후퇴시키라고 명령했어. 붉은 머리가 떠나야 하지만 여기에 있는 병사들만으로는 본진 방어가 불가능했어. 게다가 인간 쪽에는 시클리스 군대도 남아있었지. 지금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어. 여기엔 치유 마법사도 없어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모두 지쳐있었거든. 그런데 백발이 뱀을 회수하려고 할 때 두 명의 용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봤어. 우사토는 뒤에서 모두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폭발과 빛이 터지는 걸 봤어. 그건 이누와 카즈가 만들어낸 거였지. 그들은 몇 분 만에 괴물을 쉽게 처리했어. 로즈가 적이 퇴각했다고 알렸어. 우리 쪽이 힘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굳이 쫓아가면 병력만 낭비할 뿐이라고 했지. 이번 전투 승리는 우사토 덕분이야. 용사를 구하고 적 장군을 잡았으니까 우사토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죽었을 거야. 시클리스와 로즈가 제때 오지 못했으니까. 칭찬을 들으며 우사토는 그동안 겪었던 고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 로즈가 모자를 내려주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고 우사토는 대장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감사했어.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 중 우사토는 마력이 다해 로즈에게 쓰러졌어. 다음날 그의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어.
블루진에게 밥을 주며 전투 후 갑자기 성으로 불려가 왕에게서 상을 받는다고 해 한숨을 쉬었어.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라 긴장되고 쑥스러웠어. 그 때문인지 대장에게 혼났지만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인정했지. 전생에서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 우사토가 블루진이 먹는 걸 보며 요즘 곰이 살이 쪄서 온통 살덩거리는 걸 눈치챘어. 고문이 와서 성으로 소환장이 왔다고 알려줬어.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매우 급한 것 같아. 떠나기 전에 마을 지날 땐 조심하라고도 경고했지. 그 조심하라는 게 바로 이거였어. 우사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거든.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외치며 어떤 사람들은 과일 선물도 줬어. 여우 소녀도 지나갔지만 우사토는 못 봤지. 그 후 우사토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아루쿠 경비병에게 또 칭찬을 받았어. 그도 고개 숙여 우사토에게 친구를 전장에서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지. 하지만 우사토는 그게 자기 책임이고 그 친구도 한 번 자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며 아루쿠가 후방 호위대를 지켜줘서 도움됐다고 말했어. 우사토는 필요하면 다시 아루쿠에게 호위를 부탁하겠다고 했어. 그 후 우사토가 왕을 만났을 때 왕이 여러 번 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근데 이번엔 오빠가 너한테 도움을 청했어. 우사토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전에 잡힌 흑기사 신문을 도와달라는 거야. 우사토가 무슨 일인지 만나면 그녀가 미쳐버리진 않을까 물었어. 시글리스가 말하길 아니라고 해. 그녀는 마왕 군단에 별로 충성하지 않거든. 지금은 꽤 솔직하게 대답 중인데 중요한 정보는 아직 안 들렸대. 그리고 그녀가 정보를 주는 조건은 우사토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 그래서 안전하게 이누카미가 자진해서 너랑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 우사토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흑기사는 지금 순종적이고 이미 졌다니까. 이누카미는 쑥스러워도 같이 가고 싶다며 자신이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했지. 우사토는 왜 처음부터 흑기사를 이길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는데 시글리스가 그녀에겐 한 가지 속성이 있다고 알려줬어. 그게 바로 암흑 마법이라고. 근데 그 마법이 우사토의 치유 마법과 상쇄돼서 효과가 없어진 거래. 즉 우사토의 치유 마법이 주먹을 감싸서 박력이 무효가 된 거지. 우사토가 물었어. 그녀가 깨어난 후에 누가 치료해줬냐고. 시글리스가 믿기 없다고 하면서 깨어난 뒤부터 계속 흑갑옷을 입고 있었대. 우사토는 큰일이다 싶어 바로 뛰어내려갔어. 상처가 심한 거 맞냐고 물었지.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내 주먹은 바위도 부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녀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을 거야. 흑기사는 맞다고. 진짜 개 아프다면서도 괜찮다고 했어. 우사토가 왜 자신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계속 물었고 알고 보니 이 녀석은 또다시 고통을 주었던 상대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야. 우사토는 고통 대신 자신에게 안으로 들어와 치료받으라고 했어. 문이 열리고 우사토가 들어갔지. 그녀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고 치유 마법을 썼어. 그녀는 필요 없다고 잡아당기려 했지만 우사토는 무시하고 계속 치료했어. 흑기사는 점점 편안함을 느끼고 우사토 마법의 따뜻함을 체감했지. 그녀가 우사토의 손을 잡으며 더 해줘. 지금 너무 좋아 라고 말했어. 처음이라면서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했지. 이 표정에 우사토는 거절할 수 없었어. 다음날 우사토는 다시 훈련하러 갔어. 이번엔 로즈가 더 빡세게 가르칠 거래. 우사토가 왜 그러냐고 묻자 로즈가 마왕군단이 다시 공격할 거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어. 치유 마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해서 지금 우사토는 병 고치거나 복잡한 건 못하니까 말이지. 로즈는 그건 천천히 하자고. 지금은 아직 안 된다고 했어. 근육 단련만으로도 충분하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는 기준에 도달했어. 그래서 다음 수업은 로즈한테 맞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우사토는 아직 잘 몰랐는데 로즈가 이제부터 널 너무 빨리 때려서 반응할 틈도 없을 거라고 했어. 로즈는 네가 아직 치료 마법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건 다 그녀가 훈련시킨 탓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야. 우사토는 몸이 안 따라줘서 거절하려고 했어. 로즈는 앞으로 이상한 마법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특히 저주가 걸린 무기로 생긴 상처도 있을 테니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가르쳤어. 그래서 지금은 공격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미래에 죽지 않아? 로즈가 가볍게 때린다며 너도 귀신이냐고 겁먹을 거 없다고 했어. 그런데 그녀의 가벼운 한 방에 우사토는 기절해서 한참 만에 깨어났어. 일어나면서 꿈일까 싶었지. 도대체 이런 일훈련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진짜는 로즈가 옆에 서서 계속 연습하자고 외치면서 바로 우사토 얼굴을 때린 순간 깨달았어. 3일이 지나고 우사토는 너무 억울해서 검은 기사한테 가서 단장 욕을 했어.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와서 진짜 이야기하듯 말하는 거야. 우사토가 그녀한테 앞으로 뭘 하려는지 물었지만 검은 기사는 이미 포로라서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없다고 했어. 뭔가 물어보려다 말고 우사토한테 얼른 가라고 했어. 로즈는 이때 왕님한테 갔어. 왕이 그녀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어서. 우사토는 걸어가다가 자신이 검은 기사를 쓰러뜨렸던 때를 생각하는데 우연히 카즈키가 마법 연습하는 걸 봤어.
거기엔 공주도 있었고 우사토가 보니 공주가 카즈키한테 꽂힌 게 딱 티가 났어. 조금 연습하는데도 여기서 감시하면서 카즈키가 너무 무리 못하게 한다고 했어. 난 하늘과 땅을 다 뒤집히도록 고생하는데 말이지. 카즈키는 친구가 오자 연습을 멈추고 앉아서 얘기했어. 공주도 아버지께서 우사토가 마왕 쪽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어. 지금 아버지는 우사토를 점점 더 신뢰하시는데 우사토 없었으면 이번 전투는 이미 졌을 거라서 카즈키도 우사토가 와서 구해줘서 다행이라고 했어. 아, 여기서 문득 생각났는데 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공주에게 안 했어. 걱정할까봐. 그래서 우사토가 인사하고 돌아서자 카즈키가 방금 얘기했던 걸 캐물었어. 우사토는 아직도 검은 기사가 걱정돼. 정보는 다 얻었고 이제 그녀가 쓸모없어져서 처형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검은 기사는 감옥 안에서 왜 우사토가 일부러 자꾸 자신을 만나러 오는지 의아해했어.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서 그가 온 줄 알았는데 막상 온 사람은 로즈였어. 그녀는 왕의 명령으로 왔어. 로즈는 검은 기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어. 하나는 평생 이 감옥에서 지내는 것. 두 번째 말을 다 못했는데 검은 기사는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라고 했어. 로즈가 참지 말라고 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검은 기사는 입만 살아서 큰일 났다며 식은땀을 흘렸어. 로즈가 검은 기사 머리를 한 방 내리쳤는데 치료 마법이 우사토 말대로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로즈는 왕의 죄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악마적 마음도 이해해서 원한을 더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복수하려는 자들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없으니까. 로즈는 검은 기사에게 봉인 목걸이를 채워서 힘을 봉인했어. 로즈가 골머리를 앓는 건 왕국의 검은 기사를 항상 감시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어. 그래서 이제 검은 기사는 구명회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어. 왕이 이 임무를 로즈에게 맡겼으니 검은 기사는 거절할 수 없지. 우사토는 지금 블루진이랑 달리며 지방에 살 좀 빼게 도와주려다가 로즈를 만났어. 로즈. 우사토는 로즈가 검은 기사를 뭔가 어두운 일에 데려가려는 줄 알고 엄청 놀랐어. 하지만 사실은 로즈가 검은 기사를 구명의 최하위 멤버로 데려가는 거였어. 로즈는 검은 기사를 다 부수고 다시 만들면서 우사토를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시킬 거야. 검은 기사가 깨어났을 때 우사토는 조이밖에 할 말이 없었어. 밤에 우사토가 로즈 방에 들어가서 영혼 상태를 보고했어. 검은 기사는 불평도 좀 했지만 목욕하고 나서는 진정했어. 오늘 왕이 직접 로즈에게 전화했는데 이 일은 우사토와도 관련이 있어서야. 왕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 마왕 군단에 맞서려 해. 그걸 위해 사절을 보내야 하는데 이번 대표는 이누카미 카즈키랑 우사토야. 우사토는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줄 몰라서 정말 놀랐어. 로즈는 네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 신뢰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우사토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몇 명의 여자애들이 와서 구명의 임무 잘 마치라고 축하해줬어. 우사토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 뿐이라고 느꼈어. 편지 배달 임무도 이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러다 우사토가 이누카미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는 이게 운명이라며 둘을 가까워지게 했다고 생각해. 우사토는 여기서 만난 게 뭐 대단하냐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누카미는 우사토가 자신을 꼬시는 줄 알고 착각했어. 그러다 갑자기 우사토가 여우꼬리를 가진 여자애를 발견하고 달려갔어. 그 여자애는 우사토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번에 올 때 대가로 자기 엄마를 구해달라고 했어. 근처에 있던 이누카미는 그 여자애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고양이 귀 달린 애가 계속 떠들어대서 우사토는 그 언니가 미친 줄 알았어. 근데 대화가 편하려면 우사토가 여자애를 내려달라고 했어. 이 소녀는 자신을 아마코라고 소개했고 우사토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며 구명단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곳엔 전에 새로 가입한 마족 소녀도 조깅 중이었는데 입만 벌리고 헐떡이고 있었어. 반면에 토우 군단은 이미 이런 훈련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지. 그들은 이 애를 귀신이라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고 깠어. 그런데 백발소녀가 자기를 괴물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지. 그런데 토우 군단은 자신들이 100% 인간이라고 자부했어. 이걸 듣고 백발소녀는 놀랐는데 이 미친놈들이 자신이 인간인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거든. 뛰다가 우연히 넘어졌는데 이 소녀는 그걸 기회 삼아 그냥 눕고 말았어. 더는 달리기 싫었거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았어. 로즈가 뒤에서 나타나서 딱 한 대 때리고는 계속 뛰라고 소리쳤거든. 아직 절반도 안 왔다고. 우사토 쪽으로 돌아오자. 그는 아마코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지금 모두 다 훈련가 있는 상태라고. 이누카미가 아마코 가까이에 있으니 너무 귀여워서 쓰다듬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사토가 이 누나를 쫓아내줄까 물었는데 아마코는 용사들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어서 남겨두라고 했어. 먼저 우사토는 왜 아마코가 그때 일을 미리 알려줬는지 물었어. 첫 번째 이유는 만약 아마코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멸망했을 게 확실하다는 거였어.
이건 일종의 예언이고 아마코는 마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아마코가 도와준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빚진 게 있어서고 그 미래를 1년 전에 봤기 때문이야. 게다가 아마코는 우사토를 겨우 찾아냈기 때문에 그를 떠나게 할 수 없었지. 처음부터 아마코는 치료 마법사를 찾고 있었고 그래서 야수족의 땅을 떠난 거야. 야수족의 땅은 멀지만 아마코는 엄마를 치료할 마법사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마코는 우사토도 미래를 봤고 그 안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오가랑 우루루는 싸울 줄 몰라서 야수족 왕국까지 가기 힘들어서 부탁하지 않았고 로즈는 너무 무서워서 처음부터 거절당할 거란 걸 예감했기에 말도 안 꺼냈대. 하지만 우사토는 달랐어. 단지 보는 순간부터 부탁할 수 있겠다고 직감했거든. 그래서 아마코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미래를 보여준 거야. 다시 한번 아마코가 우사토에게 자기 나라에 와서 엄마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하지만 이누카미는 우사토가 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야. 곧 우사토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거든. 야수족 왕국에 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사토가 왕에게 허락을 물어봐야 할 거야. 하지만 먼저 단장님께 가서 허락을 구해야겠지. 가기 전에 우사토는 아마코에게 이누카미가 뭐라도 하면 크게 소리 지르라고 당부했어. 지금 우사토는 방금 들은 정보를 로즈에게 전했는데 그녀가 보기에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 그건 아마코가 시간의 공주이자 예언자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왕국에서 짐승족에게 재앙을 미리 알리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거든. 그래서 로즈가 너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했던 거야. 어떻게 할지 생각하려고 우사토가 방에 가서 아마코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아마코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아마코는 집으로 돌아가 우사토한테 좋은 소식 기다리겠다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잊지 않고 말했어. 그때 다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하얀 머리 아이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 근데 우사토가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권했어. 안 그러면 내일 쓰러질 거라고. 우사토가 첫 훈련 기념으로 하얀 머리 아이에게 선물을 꺼냈어. 그건 바로 매일 훈련 후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일기장이었어. 그 선물 덕분에 하얀 머리 아이가 밥도 잘 먹고 매일 일기를 꼬박꼬박 쓰기로 결심했지. 다음날엔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달렸는데 로즈한테도 뒤통수 한 대 맞았어. 5일째 되니 우사토도 같이 달렸는데 아무리 달려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더라. 하얀 머리 아이 입장에선 이게 진짜 괴물이었어. 10일째 달리던 중 숲속에서 얘 무슨 소리가 들려가봤더니 우사토가 로즈랑 훈련 중이었어. 그걸 보고 하얀 머리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우사토는 이 동작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전혀 겁먹지 않았어. 로즈가 주먹을 위아래로 휘둘렀는데 겨우 한 대만 피했어. 그래서 기뻐했지만 곧바로 로즈한테 한 대 더 맞았지. 우사토가 벌떡 일어나서 성공했다며 좋아했는데 하얀 머리 아이는 전혀 안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로즈는 이제 하얀 머리 아이의 훈련을 우사토에게 맡기겠다며 아이도 아무 말 없이 따랐어. 쉬는 시간에 우사토가 하얀 머리 아이 이름을 물었고 이름이 폼인 걸 알게 됐어. 그때 블루진이 와서 우사토는 무시했지. 그 일로 폼이 부끄러워서 엄청 빨리 도망갔다가 넘어져서 저녁도 못 먹었어. 형님 그룹이 우사토를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사토가 처음 왔을 때처럼 겁내지 않아. 우사토가 멀쩡히 말대꾸를 하자 로즈가 숟가락을 던지며 장난쳤고 모두 다시 화목해져서 형제처럼 친해졌어. 밤에 우사토가 로즈에게 곧 떠날 거라고 내일 아마코를 왕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폼은 다음날 가방 메고 몰래 도망쳤지. 우사토와 아마코는 왕을 만나러 갔고 왕은 그녀가 나라를 도운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어. 짐승족 왕국 방문도 승인됐고 여행지는 총 4곳으로 정해졌어. 첫 번째는 신비한 도시 루크비트, 두 번째는 소원을 비는 땅 사마리오, 세 번째는 묘락의 땅, 마지막은 짐승족의 땅 월치야. 이누카미와 카즈키는 우사토와 함께 루크비트로 가고 그 후엔 우사토, 아마코, 기사들만 계속 가. 보안을 위해 우사토는 2명만 데려갈 수 있어. 우사토가 첫 번째로 고른 건 아루쿠였어. 그는 말없이 바로 동의했지. 두 번째 기사는 우사토가 직접 뽑은 블루진이야. 한편 폼은 우사토에게 가는 길에 로즈에게 붙잡혔어. 폼이 마족적으로 도망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폼은 우사토가 걱정돼서 따라가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로즈는 폼이 매우 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어. 우사토가 돌아와 폼과 잠깐 얘기할 때 로즈도 와서 주의를 줬지. 사실 치료 마법은 다른 마법에 비해 약하게 여겨져. 그래서 로즈는 우사토에게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건방지게 굴면 마음껏 때리라고 했어. 이번 여행이 우사토를 많이 바꿀 거야. 좋든 나쁘든 로즈는 크게 기대하고 있어. 그 말에 우사토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 간단하지만 어쩐지 항상 그녀를 신뢰하게 돼. 마치 스승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사토는 앞으로도 이 세계에서 로즈와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우사토와 아마코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나섰어. 카즈키와 이누카미도 성문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어. 가본 적 없는 곳과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향해 폼은 도망친 죄로 로즈한테 계속 혼나고 있었지. 폼도 로즈가 무서워서 감히 반박도 못했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떠났어. 비밀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지만 좋든 나쁘든 우사토는 이 세계에 익숙해졌어. 이번 편은 여기서 끝. 괜찮았다면 좋아요랑 댓글 꼭 남겨줘. 고마워. 모두 안녕.